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댓글을 좀 달아주셔서 제가 오늘 이준석 대표 그 당선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못 미쳐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감하고 서로 공론회장이 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댓글 좀 중간에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흔히들 천지개벽할 얘기라고 그러던데,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첫 출근도 보니까 따르릉이라고 자전거를 타고 하는 걸 봤는데, 우선 유쾌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또 국민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민과 생각을 맞추려는 젊은 사람의 생각으로서 시도가 가히 나빠 보이지는 않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쇼는 분명히 쇼지만 정치가 쇼라는 걸 생각하면 이 정도 하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한테 새로운 기대를 가지지만 실제는 또 뭔가 찜찜한 불안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특히 이 대표보다 조금 나이 든 사람들, 나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된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선 이 정권이 폭주를 하고 일방적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살면서 부담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에 대한 분노가, 야당의 야당이 좀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당대표를 선출한 것 같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그 국민의 울분을 정권에 대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제대로 못 붙이는 야당에 대해서 심판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4월 7일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몰표를 줘서 야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이 정권이 움찔한 듯 하지만 오만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 바꾼다고 부동산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법석을 뚫었는데 결과는 뭐가 있습니까? 결과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양도세를 제대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종부세를 바꾸기로 했어요. 그저 재산세 조금 깎아주는 정도, 0.5%인가요? 깎아주는. 이 정권 정말 이 정권은 결국은 모든 걸 국민들이 아무리 무슨 수로 써도 그냥 그 당시만 신용만 조금 하고 흐지부지 하는 게 이 정권의 본색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또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해서 또 이 언론에서는 또 언론이 대부분 장악이 돼 있으니까 언론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았으면 국민들은 정말 처음에는 그런 줄 알지 않습니까? 자기 당 민주당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12명 탈당 권유라고 대표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 탈당 안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권유했는데 나 안 한다 그러니까 그만이잖아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이렇게 이 정권은 국민들이야 무슨 말 하든 언론을 장악해서 나팔 언론들을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슬쩍 넘어가는 게 주특기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야당이랍시고 국민의힘도 기회만 있으면 무슨 변화와 쇄신이라는 것을 굿할 때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국민을 빙자해서 자기들 자리 다툼 가고 권력만 누리고 특권만 누리고, 그리고 국회의원 하면서 폼 잡고 자기들 정권 잡았을 때 그렇게 국민들 밑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자기들 권력만 누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정권이다 보니까 무늬만 야당이 국민의힘이었다, 이런 평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준석 대표에게 믿음이 있어서 국민들이 지지한 것만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 정권이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폭주가 계속되기 때문에 누군가 견제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야당에 대한 기대가
실망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심리가 있겠죠. 여러분도 그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 되는 집안 방법이 없으니까 젊은 분이니까 그래도 조금은 낫겠지 하는 일말의 작은 희망으로 지지한 게 아닐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 당원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참다 못해 정치판에 대해서 우선 작은 혁명을 일으킨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언론에서는 뭐 흔히 얘기하면서 30대가 당대표가 되었고 또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한 분이 당대표가 되었다고 호기심 있게 그렇게 뭐 사실을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아니죠. 국민이 이렇게 정치판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치의 시대를 바꿔놓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를 지배해오던 정치와 정치인이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위치가 아니고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보듬어주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런 입장으로 바꿀 것을 명령하는 그런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치가 또 힘있는 정치인이 모든 분야와 국민들을 지배해왔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전통적으로 그랬죠. 뭐 조선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 실세들이 요즘도 권력을 잡으면 그 기업의 어떤 그 특정 기업을 보면 그 기업에서는 신과 같은 대우를 받는 재벌들도 때려잡아서 돈을 뜯어냅니다. 또 재벌뿐만 아니라 반대파 국민들은 감옥에 보낸다든지 하면서 입도 봉해버리고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들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죠. 그전 정권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보면 작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들이라고 되는 사람들 처음 다 알량한 그 법 지식 가지고 자기네 편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네 뜯어먹기 위해서 자기네들 살아남기 위해서 법이라는 미명 아래서 모든 걸 통제하고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적용하는 법이 자기네들한테는 이어링 비어링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언론도 그런 얘기가 나가가지고 여론으로 형성될까봐 언론 얼마나 통제합니까? 저희 같은 유튜브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보지도 못하는 이런 유튜브 보고 듣지 못한 이런 유튜브들도 혹시나 이게 나갈까봐 노란 짝지 띄어서 붙여서 돈 못 벌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네들 임의로 그 조회수 조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 홍영학 TV는 지금 2년 됐는데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한 푼 돈을 벌지 않고 제가 교수 연금 미리 땡겨 받아갖고 계속 이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이게 현실의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요즘은 정치와 정치인들이 국민 개개인이 먹고 사는데 뭐 특별하게 해줄 것도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와 정치인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이 살아가는데 간섭받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또 정치 권력이 있다고 국민들 기본 권리와 행복을 제한한다면 즉각 반발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현실이고 이제는 국민들 모두는 진정성을 가지고 봉사하는 정치인을 희망을 하고 또 그런 사람이 국민이 진심으로 원하고 선택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고급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권위의식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뭐 봉사한다. 원래 봉사하고 그런 게 이제 자기들 본분 아닙니까? 그다음 봉사한다고 그러면서도 특권의식 가지고 모든 걸 누리고 돈 누리고 그다음에 권력 누리고 자식들까지 모든 가족들까지 전부 다 챙기고 이것만 있습니까? 그것도 중앙에 그렇다 치고 지방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방의 자치 시 군에 가면은
그 지역 공무원들, 소위 얘기한 민초, 농민들 이런 사람은 상대도 안 해요. 자기네들이 허가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정보 독점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지만 사실은 국민들 먹고 사는 건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지금 자기네들이 벌어서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급 공무원이 그다음 국회의원이 청와대 관료들이 국민들 살아가는데 보태주는 게 이제는 없는 시대입니다. 국민들이 다 먹고 살만하거든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가 국민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가 예전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또 넘어가세요. 여기서 더 한 번 짚어볼 것은 이번에 이 대표가 국민이 이렇게 원하는데 이런 원하는 방향으로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할지 사실은 검증이 안 된 부분 아닙니까? 안 된 분 아닙니까? 게다가 이번에 뭐 천지개벽같이 국민들이 와들고 일어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먼저 이 대표가 그동안 나이가 어렸다지만 이 정권의 폭주와 국민 없는 국민의힘 정당의 정서를 움켜잡을 수 있는 능력을 속 시원하게 국민들한테 부각시키지 못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 경륜을 면전에서 무시하는 일도 다반사였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문제라든지 부정선거 문제 등등에 대해서 별 신념과 확신도 없으면서 장년층과 감정적으로 대척점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거 장년층들이 볼 때는 정치적으로 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기 존재감 보이기 위해서 언론을 잘 활용하니까 그런 거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대표로서는 영남의 많은 지지자와 그동안 아스팔트를 누비고 고생했던 장년들이 국민의힘의 제1야당의 변하지 않는 지지층인데 이들을 어떻게 앞으로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지가 정말 숙제일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대표가 된 게 젊은 사람들이 이제 또 수도권 유권자들을 포용하는 어떤 정서적 기회가 되었다고 반기기도 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족쇄를 풀어서 족쇄를 풀어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기 때문에 새로 얻어질 수 있는 젊은 사람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탄핵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새로 얻는 지지표가 확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빛이 있으면 어둠도 동시에 따르는 법입니다. 이 밝은 태양이 있으면 분명히 또 밤엔 깜깜한 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새로운 지지층을 얻었지만 원래 고정표가 이탈하면 결과적으로 목표한 지지율을 달성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고민스러운 지점이 분명히 될 겁니다. 더 부언을 하면요. 이제 내년 3월달 이번 당대표의 목적은 내년 3월달에 야권 후보를 잘 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는 거라면서요. 민주당 가만히 있나요? 정권 재창출하려고 덤빌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기본적으로는 15%에서 25%까지는 확장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판단해. 이게 빅데이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당대표로 선출된 이 대표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본인이 탄핵의 정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할 겁니다. 그럼 거기 지지자들이 어떤 식으로 결집이 될까요? 그러면 그때 가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이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 이 국민의힘하고 대척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 그거 분명히 어떤 정권 재창출에 분명히 그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점을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한다 이런 얘기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정서, 어른들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이랬지만 그분들의 생각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의 시험거리가 되고 앞으로 그 문제의 해결 여부에 따라서 이 이준석 체제가
잘 유지될지, 아니면 국민이 이렇게 선택해 준 게 결국 잘 갈지, 아니면 중간에 자초할지, 이런 부분이 하나의 해결점이 어떻게 날지가 우리한테도 궁금한 사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이 대표의 또 다른 문제는요. 그동안 젊은 정치인으로서 또 적재적소에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정치인으로서 또 언론의 입맛에 맞게 처신한 덕분에 언론을 통해서 스타 정치인으로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분명히 받았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이번 경선에서 본인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국민의 팬심에 의해서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 팬심에 의해서 당대표가 선출됐다는 것은 이건 본격적인 미스터 트롯 형식하고는 좀 배틀이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변형된 미스터 트롯 형식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그런 유사한 방법으로 당대표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방송사 PD를 했었고 또 언론과 방송을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원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미스터 트롯 형식에 대해서 트롯 가수들이 요즘 많이 팬심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이 배틀 방식, 이준석 대표 배틀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경쟁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가수가 순위가 정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순위가 돼서 선출된 가수들이 활동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재능이 있고 기본들이 팬심도 또 응원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의 재능만 있다 그래가지고 팬심들이 그렇게 부응을 한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재능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만 그 뒤에서 그 재능을 적재적소에 팬들이나 국민들에게 기획해주고 알려주고 그 국민들을 추동해주는 방송사의 PD가 기획을 하고 있고 또 기획사 직원들의 도움도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그게 빛나게 되고 발휘되는 겁니다. 이 대표님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 도움도 많이 받을 겁니다. 하지만 자, 이 대표님 이런 점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국민의힘 정서로 보면은 특정 정치인과 다선 중진들에게 분명히 휘둘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됩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수렴 청정 얘기가 뒤에서 이제 조정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김무성 의원이 얘기도 나오고, 또 권위와 권력에 취한 중진들의 눈에 안 보이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이렇게 협조 안 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걸 잘 수습 못할 때, 이런 걸 국민의 어떤 시선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못할 때는 이 대표가 혼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결과는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당 내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 요구도 내부 정치만 잘하는 게 아니죠. 이제는 국민의 정서에 맞게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라는 추상적인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이런 게 국민이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는 얘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은 이제는 권력을 나눠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를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도와달라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저 그냥 국민들은 내가 사는 부분, 나와 가족들이 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우선 기본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또 가족들하고 또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전에처럼 쫓아가가지고 저한테 권력 좀 주세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도움 주선 자리를 주세요, 이런 거 얘기할 사람 요즘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살아고 먹고 사는데요. 요즘 국민들 요구사항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발하면서 그럴듯하게 구호를 외쳤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시대를 만들어달라는 거, 만들겠다는 거. 이준석 당대표한테도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회가 불평등하게 한 것은 평등하게 해주고, 가정이 불공정하게 한 것은 공정하게 만들어주고, 정의롭지 않은 결과는 결과가 결국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단시간에 사실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안철수 대표 동네 커피숍에서 이거 돈 없는 국회의원들 그 당연히 만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돈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아, 그 정도 커피숍에서 만나는 거 당연하죠.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 공원에서 만나는데요. 이런 쇼가 문제가 아니란 거죠. 이게 진정성 있게 국민들한테 먹혀들게 당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국민들한테 모든 걸 정책을 내놓을 때 그런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야만이, 그런 걸 바탕에 해야만이 내년 3월 대선 후보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검찰 중립도 또 불공정한 언론 문제도 거론하면 국민의 마음도 얻을 수 있고 지원도 지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뭐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할 얘기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선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정치, 경제, 시사 채널 홍용락 TV.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홍용락 TV에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생활정보방송인 자매 유튜브 희노홍락도 구독 부탁드려요. 홍용락 TV는 계속된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